해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좀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TLS는 저희 TLP 가맹점 원장님들께서 TLP 검사를 보고 아이들의 학습 심리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추가로 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검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TLS의 이름은 Test of Learning Stress.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검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검사 결과는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에서 세 가지를 좀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검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그 중에서도 엄마겠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학업 성취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그게 학업 성취 압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렇게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이 두 번째로 학업 스트레스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업 소진을 보게 될 겁니다. 뭐 소진은 완벽하게 뭔가 고갈된 거잖아요.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취 압력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소진, 이 세 가지를 하위 요인으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이 TLS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 검사지와 학부모 검사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성적들을 비교를 해서 엄마가 아이가 느끼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녀 공감 지수까지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T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자세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어저께부터 좀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을 먹고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약 기운이 좀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좀 띵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잘 안 돌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기침도 조금 하게 될 텐데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TLS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TLS가 어떤 녀석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업 성취 압력,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소진 이 세 가지를 검사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TLS 검사지와 결과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적절한 수준의 학습 관여를 하는 걸 좀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겠어?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잠자고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성적 때문에 많이 괴롭힐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학업 성취 압력인데 말 그대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뭔가 엄마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용어의 정의와 관계없이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학업 성취 압력을 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혹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항만 읽으신다면 뭐 학업 성취 압력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어떤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공부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LS를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 마음, 그 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를 이제 측정을 하시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그 측정 결과가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의 공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검사지를 한번 같이 보고, 그 검사지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검사 화면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 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좀 아니겠다. 어찌됐건 지금 세로로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TLS 검사 표지는 이렇고요. 두 번째 검사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 검사지의 그 소개를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검사는 아이들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검사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를 해주지 않고 너 그냥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한다면 아이는 적당하게 그냥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검사를 하면 이 결과를 엄마한테 보여주겠지? 그러면 나는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 검사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검사 자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현재 공부 마음을 일단 이해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 생각을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될 수 있는 힌트를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까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검사는 한국학습심리측정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인지공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인지공학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이 된 검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검사 문항들은 해외 논문들과 국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이제 모두 다 살펴보고 저작권이 없는 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검사지가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일반적인 학생들의 이제 적절한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는 이미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사 문항들을 하나둘씩 좀 보도록 하죠. 이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네, 됐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처럼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은 전혀 아니다 또는 매우 그렇다, 이 5가지 간격 사이에서 하나를 응답하게 될 거예요. 즉, 이 질문은 부모님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라는 질문에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그래서 학업 성취 압력이에요. 아이가 성적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강하게 요구를 하는가 약하게 요구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런 질문들을 보고 아이가 응답을 할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응답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점수를 합산을 해서 통계를 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검사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걸 읽고 본인의 느낌을 최대한 솔직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 검사를 보는 목적과 이 검사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 결과로 인해서 뭐 이거를 검사 네가 한 것들을 엄마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너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거나 너가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다라는 가이드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TLS에 대한 가벼운 설명과 검사 질문지들은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검사 자체에 대해서 좀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특히 학관노 학습심리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을 거치신 분들께는 이 TLS 검사지를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100건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이영인 대표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사실은 학관노 학습심리 전문가 과정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뭔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고 TLP는 분명히 감행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드릴 수는 없었고 TLS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별도로 떼내서 TLP와는 그런 좀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실 때 TLS라는 이 검사지가 만들어지게 된 기획 의도라는 게 있고 그 기획 의도 바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LS의 그 개발 목적은 TLP,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 심리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이 검사지를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심리가 뭔가 조금 나쁘게 나왔을 때 이 나쁘게 나온 게 얼마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학업 성취 압력을 받고 있거나 또는 심각한 상태, 즉 학업 소진이 많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얼마나 안 좋은지를 조금 알아야 거기서부터라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좀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보는 검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LS를 통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또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TLS는 TLP에서 놓치고 있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로 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지이다라는 것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잠시 뒤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좀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보고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런 보고서가 될 거예요. 보시는 바처럼 아이들의 성적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형 그래프와 여러 가지 표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그래프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학부모 검사지입니다. 학부모 검사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지수들까지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학부모 검사지와 또는 학생들의 검사지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뭔지,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이 친구의 공부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가늠을 조금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래프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실제로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은 아이가 이런 검사 항목지에다가 아니다,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응답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자, 보시는 바처럼 1-1번부터 1-15번까지는 학업 성취 압력을 가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성취 압력을 학부모님이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이 나온다면 학업 성취 압력은 전혀 안 나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라고 나온다면은 아이가 학업 성취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학업 성취 압력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학업 성취 압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에 대해서 엄마가 강하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강하게 푸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푸시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학업 관여화라고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학업 관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부모님의 학습 관여가 없는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부모의 학업 성취도가 아니죠. 학업 관여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게 높아진다면 아이들의 성적도 적절한 수준으로 따라온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학업 관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조절을 잘 못하고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학업 관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여가 좀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학업 성취 압력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1-1번부터 15번까지는 학업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혹은 아주 적절한 수준의 학업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학업 성취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5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느끼고 있는 학업 관여 혹은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확대. 아이고, 안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송사고인가요? 네, 됐습니다. 다시 확대.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씩. 크기만 딱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좀 더 잘 보이려면 확대하면 되겠다. 그쵸? 요거 메뉴 못 접나요? 이렇게 안 잡히네요. 이거 누르면 안 되네요. 방법이 없어요. 요건가? 사이드 가리기. 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 아이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거나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할 거예요.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으면 부모의 성취 압력이 이 하나의 질문으로만 봤을 때는 없거나 혹은 매우 많거나 이런 것들로 되겠죠. 그런데 아이가 이런 질문에 하나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성취 압력이 아주 강하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취 압력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실제로 관찰 가능한 행동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고 그런 행동들에 걸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적절하게 학습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강한 학업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줄 수 있는 학습 관여를 하고 있는지 학업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 15가지의 질문을 응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한다. 부모님은 나의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잔소리를 하거나 꾸중을 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마가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학업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쟤보다 공부 더 잘해야 돼. 너는 얘보다 공부 더 잘해야 돼. 너는 1등은 꼭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아이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을 한다면 실제로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그런 말을 객관적으로 10번을 했냐, 20번을 했냐, 30번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느낄 때 우리 엄마는 나에게 굉장히 자주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번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좀 무뎌가지고 한 40번, 50번, 100번을 해도 아유 엄마는 뭐 그냥 뭐 보통 난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볍게 느낀다면 아이는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엄마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몇 번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는 매우 많이 해. 우리 엄마는 좀 적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몇 번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아이가 엄마가 나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 라고 느끼면 바로 이게 학업 성취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집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질문들도 몇 가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 공부를 미루는 것을 싫어한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제한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나에게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이야기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성적이다. 질문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좀 보셔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가 매우 그렇다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렇다 이런 방향으로 응답을 많이 한다는 건 상당히 비교육적인 모습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는 좀 강한 학업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문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높은 학업 성취 압력이 자녀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연구 논문들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어머님들의 지나친 학습 관여를 넘어선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 압력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성적에 그 안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 압력을 강하게 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검사 결과 좀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시는 파트는 이제 러닝 스트레스입니다. 러닝 스트레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 4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업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이 4가지로 하위 요인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학업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단어 그리고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런 성적, 저런 검사 결과가 몇 점이 나왔을 때 아이의 모습이 어떤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검사 질문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래프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검사한 이 검사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2-1번부터 2-7번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중이나 벌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 앞에서 시험 점수가 공개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적표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과 비교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적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와 같이 아이가 성적과 관련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요. 그런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환경들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두고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아이는 2-5번에 성적표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순간이 너무 떨리는 상황인가 봐요. 예를 들면 되게 높은 점수를 원했는데 실제로 점수가 좀 안 나올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점수 자체로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점을 넘겨서 요번에 엄마가 90점 넘기면 핸드폰을 바꿔준다 그랬는데 90점이 안 넘을지 말지를 좀 이렇게 막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막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를 찍었으면 넘었을 텐데 아니면은 이렇게 안 넘을 거고 이랬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엄마에게 혼나거나 꾸중을 듣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들이 좀 두려울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험 점수가 공개될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는 남들의 눈치나 의식을 많이 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 접근 동기나 아니면 수행 회피 동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수행 동기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행 동기는 퍼포먼스 모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수행 능력 그 자체로 둔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물론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개념으로는 러닝 모티베이션, 즉 숙달 동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 숙달 동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력이 쌓이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숙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행 동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숙달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당장 몇 점 이상만 나오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1등을 하면 되거나 90점을 넘기면 되거나 혹은 50점을 넘겨서 처벌받지 않으면 되거나 이런 상황의 동기를 아이가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아이가 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7문항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이 9문항인가요? 8번부터 16번까지니까 9문항이죠. 자, 이 9문항은 이제 16번을 제외하고 15번이 이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16번부터는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네요. 자, 2-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침이 자꾸 간질간질 나와서 자 2-8번 시험 과목 수가 많거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을 자주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공부한 것과는 다른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 문제가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모자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지를 받으면 떨려서 알았던 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 스트레스 받는다. 쉽거나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와 같이 아이가 시험이라는 환경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묘사를 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시험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6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요. 수업 시간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올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루 수업 시간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이나 지적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수업 중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선생님께서 성의 없이 가르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은 아이가 수업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머지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하기가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이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각 과목에 따라서 효과적인 공부법을 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 이외의 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23번부터 31번까지는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받는 스트레스예요. 수업은 수업을 들을 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부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즉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을 좀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2-1번부터 2- 이제 몇 번이었죠? 31번까지 여기 있는 31개의 문항은 아이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문항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잘 모니터링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면 보다 더 아이를 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적 스트레스는 낮고 시험 스트레스는 보통이고 수업 스트레스는 높은 편이고 공부 스트레스는 많이 높은 편이고 뭐 이렇게 있어요. 요렇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거랑 그래프랑 좀 맞지 않죠? 이 그래프랑 요거는 지금 샘플로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샘플이라서 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표를 봤을 때 이 성적 스트레스, 시험, 수업, 공부 스트레스가 각각 어떤 게 높고 낮은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어떤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업 시간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이 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학업 소진이에요. 소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러닝 번아웃입니다. 완전히 다 소진돼서 에너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조금 속상한 질문들이 많아요. 보시겠습니다. 나는 공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는 공부가 중요한 세상이 싫어진다. 나는 공부밖에 없는 세상이 싫다. 나는 공부하기 싫다. 나는 공부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나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덜 느끼게 되었다. 나는 공부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부를 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나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것 같다. 보시면 아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에 대한 방향으로 또는 매우 그렇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공부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라고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에 가깝게 응답을 했는지를 좀 보고,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을 준다기보다는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의 마음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시는 상담이 가장 이상적인 상담이 아닌가. 우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심리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심리 상담을 아주 깊게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학원의 색깔이 그러하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학원의 색깔과 관계없이 그냥 적절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과정들을 배우고 그런 과정 이후에 진짜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판단이 쓰고 그런 것들이 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검사지들을 통해서 학습 심리나 지금 보시는 TLS 검사지들을 통해서 이해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이의 뭐 상담을,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학습 상담, 심리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심리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까지만이 학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검사를 왜 하냐? 아니죠. 아이들의 공부 마음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현재 무슨 생각으로 학원에 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강의를 하고 뭐 내용을 전달했으니까 아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책상에 앞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 또는 학업 소진, 학업 성취 압력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아이의 마음을 알았으면 저절로 아이의 마음에 이해를 했으면 거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교과 내적인 솔루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의 심리 검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을 진하게 진행을 하거나 뭔가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몫이라고 좀 보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공부 마음을 이해하고 학원 교과목 자체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LS나 TLP를 검사를 본 다음에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이제 특히나 TLP에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방향들도 사실은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이들의 동기에 관련된 어떤 워크북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쓰시거나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크시트들은 이미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비용을 내고 쓰시거나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TLS 검사지에서 1-1번부터 3-10번까지 모두 다 해서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검사 항목 문항들을 봤습니다. 이 문항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학업 성취 압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학업 성취 압력이 어떨 때 아이들이 많이 느끼는가 또는 학업 스트레스가 성적, 그 다음에 시험, 수업, 그 다음에 공부 이 네 가지 섹션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학부모 검사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학부모 검사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검사지는 아이 검사지의 주어를 조금 바꾼 검사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세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사실 이 세 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이 본 방송은 TLS 가맹점 교육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녹화 방송인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어두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지금 방송은 TLS 이제 학습 스트레스 검사지를 통해서 상담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는 교육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실시간 방송을 하지만 녹화를 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게끔 한 방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OBS라는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녹화를 하게 되면 별도의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은 화면과 지금 보이시는 PT 화면과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PT 화면과 그 다음에 제 얼굴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녹화를 하게 되면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 라이브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인코딩 없이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학업 스트레스에 관련된 검사지에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버전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 아이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고 공부한다.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성적이다. 학생용 버전에서는 부모님은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문항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는 우리 아이에게서 주어와 대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만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러닝 스트레스인데 이거는 엄마가 이해하고 있는 아이의 학업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나는 우리 아이의 공부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다.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현재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불안한 겁니다. 엄마가 아이 때문에 지금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엄마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스트레스 검사지의 학업 스트레스 검사지의 결과 보고서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잠깐 돌아가고 있네요. 네, 넘기고 다음 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자, 이 정규분포 곡선은 가운데가 평균이 50, 그리고 한 칸, 이게 표준편차 한 칸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표준편차 1, 표준편차 2, 표준편차 3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표준편차는 10점으로 되어 있고요. 평균이 50점인 T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T 점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거예요. 참고로 표준편차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표준편차는 편차들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평균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평균을 내봤더니 이렇게 점수가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아이들의 원점수를 전체 아이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의 성적을 상대적인 점수, 즉 T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볼 겁니다. T 표준 점수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를 이렇게 백분위 값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 압력, 스트레스 학업 소진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는 결과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쉽게 보시면은 샘플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마음대로 막 쳐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데이터를 직접 반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한번 디자인 삼아서 그려볼 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요게 일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나올 테니까. 학업 성취 압력, 학업 스트레스, 학업 소진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데, 이 끝선이 어떤 칸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높거나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표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점수들을 이렇게 표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학업 성취 압력, 성적, 시험, 수업, 공부, 학업 소진. 즉, 이 검사에서 보고 있는 학업 성취 압력과 이 네 가지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학업 소진을 방사형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들이 모두 많으면 바깥으로 뻗어 있겠죠. 해서 이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성취 압력이 매우 높은가, 스트레스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버렸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업 스트레스만 좀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 중에서 성적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수업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이렇게 좀 보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학업 소진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막대 그래프는 가운데가 그냥 이 응답의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통인데, 보통에서 높은 편으로 응답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래프가 얘와 그리고 밑에 두 개와 같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매우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면, 이와 같이 왼쪽으로 뻗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아이가 보통 딱 중립적인 상황보다 왼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립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 상태예요. 중간에서 왼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좀 많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오른쪽에 뻗어 있으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지를 본 아이들 중에서 그냥 보통의 아이들이 느끼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응답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 중에서 성적, 시험, 수업 불안, 수업, 공부, 그리고 학업 소진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학업 스트레스 중에서 학부모 검사지입니다. 학부모 검사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 압력, 학업 스트레스, 자녀 공감 지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 공감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녀 공감 지수는 이렇게 됩니다. 100점이 엄마가 느끼고 있는 거랑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고 있는 점수를 100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아이도 100점이라고 느낀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느끼는 거랑 아이가 느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138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38점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느끼는 거랑 엄마가 느끼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그게 대략 한 38% 정도 아이가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이 점수가 138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점수는 무조건 10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38%더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한 70점이라고 볼까요? 그러면은 엄마가 느끼는 게 아이의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엄마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70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느낄 때는 우리의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는 별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봤을 때 아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높으면 130, 140, 15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낮으면 뭐 90, 80, 7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수치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엄마가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로 화면 넘어가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업 성취 압력, 학업 스트레스, 장려 공감 지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TLS 검사지의 이제 검사 문항들과 그 다음에 결과표였어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할 겁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뭐 느끼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방향이라고 볼게요. 자,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뭘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네.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잠겨버렸어요. 그냥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죠. 아이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은 공부에 대해서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받는 건 아이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것과 관련된 이미지인데, 아, 미리 좀 찾아낼 걸 그랬어요. 요거를 나중에 편집해서 잘라버릴 수도 없고, 네. 그냥 일단 그냥 빠르게 포기하는 게 좋겠죠? 요것만 한번 펴볼까요? 요것만. 제가 일단은 찾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지금 저만 컴퓨터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이들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적은 것도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것도 당연히 좋지 않죠. 높으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절한 수준의 학업 관여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여기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트레스 퍼포먼스 커넥션이에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볼 수 있게끔. 자, 요 화면을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죠.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쇼 마침. 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퍼포먼스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촬영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커넥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정말 낮은 것도 안 좋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Y축이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 곡선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이만큼일 때 퍼포먼스가 여기, 스트레스가 조금 더 높아지면 퍼포먼스가 여기, 스트레스가 미디움일 때는 가장 옵티멀한 최적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는 게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온다. 앵자이어티는 불안이겠죠. 그래서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가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퍼포먼스가 매우 안 좋다. 그런데 적절하게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온다. 하지만 적절한 최적의 퍼포먼스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퍼포먼스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이렇게 좀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이의 스트레스는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가 되느냐?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건 아이의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 나오는 게 좋아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에서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왼쪽이죠. 약간 왼쪽에 나오는 게 적절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낮음, 보통, 높은 편, 높음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낮음이라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낮음이라고 나오면 좋고요. 보통은 이제 조금씩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옵티멀한 상황을 약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편은 학업 성취 압력 때문에 아이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음 혹은 매우 높음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스트레스 또는 성취 압력 또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학업 소진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엄마한테 좀 쓴소리를 강하게 해야 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끔 유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적절한 학원에 이런저런 프로그램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공지됐거나 여러분들께 드릴 주소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사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TLS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TLP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TLS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TLS 검사 이렇게 볼 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검사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 등록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등록을 해준 다음에 이 친구에게 검사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건데, 여기에 검사를 좀 보죠. 검사 중에서 TLS 진단 검사를 볼게요. TLS 진단 검사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TLS 검사지를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검사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학생을 이제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학생들께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검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찾아도 되고요.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쭈루룩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은 검사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검사를 보시게 될 건데 이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TLS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TLS 아이디를 신청해 주시고 TLS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학부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소를, 그 주소가 있죠. 주소를 복사해서 엄마에게 보내주시면은 엄마는 그걸 누르면 바로 검사에 응답할 수 있게끔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부모 검사는 뭐 아이들의 검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TLS 검사를 직접 한번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연하고 이제 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검사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TLS 검사가 나올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팝업 창을 차단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롬 같은 경우에는 팝업 창을 차단해 놓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렀는데 반응을 안 보인다 그러면은 뭐가 이상하다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언저리에 있는 팝업 창 차단 여기 메시지가 분명히 뜰 거예요. 여기 뜰 겁니다. 저는 현재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팝업 창이 맥북과 크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이렇게 뜰 거예요. 팝업 차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뜨거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눌렀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를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업 성취 압력, 학업 스트레스, 학업 소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에게 이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가이드를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 될 거예요. 응답을 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응답을, 아이고, 이거를 다 봐야 되는군요. 응답을 다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자, 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한번 걸어볼게요. 세이브를 했고, 학업 스트레스로 넘어가고요. 문항수가 많은데 좀 귀찮겠네요. 그냥 하나로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가 뭐 이런저런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모자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요거는 태블릿으로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형태로 종이로 출력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아이가 그 검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응답한 걸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직접 검사를 태블릿을 통해서 혹은 PC를 통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고요. 구글 크롬으로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이제 검사를 응시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의 답안을 또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 이렇게 나왔죠. 아이가 응답한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닫아버릴까요? 그리고 아이가 본 결과도 성적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엄마 거를 봐야 되는데 엄마 검사를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학원에서 보는 거고요. 혹은 학원에서 엄마가 보고 간 것들을 여기다 응답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엄마 학부모 링크를 보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복사해서 보내주게 되면은
엄마가 따로 볼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엄마는 검사에 응답을 하게 되면 여기에 결과라는 게 뜰 거예요. 결과라는 게 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결과를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프린트 출력을 눌러서 빙글빙글 도네요. 그래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미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중간에 NG도 나고 막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거의 2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량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 분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 분량으로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TLS에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는 뭐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봤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사한 검사지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꺼낼 수가 있는지를 한 검사지 한 2-3개 정도 보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